반갑습니다. 5분 국어 신병선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법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문법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소리, 단어, 문장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을 연구하는 분야를 음론, 품사론, 통사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공부를 할 때 소리와 음은, 단어와 품사, 문장과 통사는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조금 나눠야 될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부분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국문법과 영문법의 그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어릴 때부터 영문법을 공부를 해와요. 그래서 이 국문법을 공부할 때는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이후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문법을 기준으로 국문법을 보게 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좀 어렵다,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문법과 국문법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장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영문법은 주어, 동사, 국문법은 주어, 서술어 이렇게 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여기 어로 끝났고 사로 끝났죠? 예, 이 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문장 성분을 뜻하고요. 사라는 것은 단어, 품사를 뜻하는 거예요. 고로 영문법 같은 경우는 주어, 문장 성분이죠. 동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레벨의 것이 만나서 문장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문법. 국문법은 주어, 서술어 이렇게 같은 레벨의 것이 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문법보다는 국문법이 조금 더 체계가 안정적이다라고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단어 차원에 대해서 영문법과 국문법의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같다, 요거는 다르다 이런 소리예요. 국문법의 동사와 영문법의 동사는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어떤 대상의 동작과 작용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문법의 동사는 우리말에 서술어와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문법의 형용사와 국문법의 형용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형용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명사, 수식이요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명사, 수식이라는 것은 형용사의 뜻일까요? 아니면 형용사의 기능일까요? 그렇죠. 엄밀히 따져서는 영문법 형용사의 기능을 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영문법의 형용사나 우리말의 형용사는 의미는 상태, 특성,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이 돼요. 자, 그런데 기능을 볼 때 보면 영어의 형용사는 우리말의 관형사와 관형어 요 기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그 문장 차원에서 문장 성분을 기본적인 것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영어의 형용사야 우리말의 관형사, 우리말의 관형어와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더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문법과 국문법의 공통점, 차이점 눈에 보이죠? 저기는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는 조사입니다. 여기 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이게 잘 위에 게 좀 나오지 않았네요. 예,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전치사가 뭐니? 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 전치사 할 때 전자는 한자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앞, 전, 치는 여기에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고로 이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명사가 다른 단어와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표시, 요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말에 그 조사가 있는데 조사 같은 경우는 체언 뒤에 위치하는 말로서 요 체언들의 문법적 기능을 도와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조자 같은 경우는 도울 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경우는 의미만 있지 문법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조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법과 국문법의 공통점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조사라는 거, 그렇죠? 예, 선생님 머리 위로 지금 보이네요. 그죠? 예, 이거 바로 조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조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격조사, 그렇죠? 체언을 문장 성부로 변화시키는 것. 즉, 결국 문장 속에 자격을 부여주는 것을 격조사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보시면 되겠고요. 보조사는 이 격조사의 기능에다가 약간의 의미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격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격조사, 이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유, 얘가 먼저 튀어나왔네요. 그죠? 예. 철수가 문장 성분 주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철수라는 것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가, 얘를 주격조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철수를 목조가 됐고요. 그 르를 우리는 목적격조사. 그 다음 철수에게 부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게를 부사격조사. 그 다음 철수의 관형어가 됐네요. 그래서 의를 관형격조사다. 그 다음 철수 이다에서 얘는 서술어가 되겠고 철수를 서술어 만들어주는 이다로 우리는 관형격 아니요. 예, 서술격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이 격조사의 기능에다가 좀 약간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 보면 요 얘들을 지금 보여줬는데요. 철수 가 착하다 했으니까 가라는 것은 철수를 문장의 주어로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가를 우리는 주격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 다른 조사들이 왔는데 그 약간의 차이의 뜻들도 눈에 볼 수 있겠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는 보조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속조사가 됩니다. 접속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철수 영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철수 영의를 생각해 보시면 그죠? 와, 과를 통해서 얘네들을 연결해 주고 있네요. 얘네들 외에 다른 접속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다음에 기회 될 때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칠판에 볼 때 보면 감, 요 글자를 읽잖아요. 그죠? 얘를 3등분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초성, 첫 소리에 오는 소리들은 자음이 아예 없거나, 그죠? 모모한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음이 온,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성, 얘는 전부 다 이제 모음이 올 수밖에 없겠죠. 종성 끝소리에는 자음이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바로 자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자음이 있을 경우에 이게 자음이 있는 것이고 겹자음이다 그러면 리을 기역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들 하나씩 이 소리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음은, 그쵸?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글씨로 선생님이 예를 좀 몇 개 집어 넣어놨죠. 그죠? 예. 그럼 이거 조성 아닙니다. 초성입니다. 여기 조금 잘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볼 때 보면 얘네들을 볼 때 보면 초성이라는 것은 성자는 소리가 되겠죠. 이 자음이 변화가 오니까 의미의 변화까지 오게 되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감, 그죠? 남, 다른 사람, 담. 뭐 람은 좀 그렇겠지만 예, 다른 것들은 이 초성에 오는 소리들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의 변화가 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부 다 중성의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성, 그러니까 소리잖아요. 그죠? 이 모음이고 모음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분절어문과 비분절어문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색깔로 볼 때 보면 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분절어음은 조금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해요. 자, 분절어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소리의 변화가 무엇의 변화까지? 그렇습니다. 의미의 변화까지 오는 것을 우리는 분절어음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좀 전에 살펴봤듯이 자음과 모음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분절어음인데요. 비분절어음은 이거예요. 소리의 고저, 장단, 강약 등. 그렇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회 되면 다음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글자니까 음절이라 그러는데 얘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봤을 때 어떤 글자와 형태가 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표에서는 감, 남, 담 이런 애들과 또 감, 검, 곰, 굼 해서 좌측과 우측, 자음과 모음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우리는 분절어음입니다. 나머지 것은 비분절어음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음 체계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축에 나온 것은 좀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세로축은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있죠. 이거죠? 예, 이것은 좀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위치에 따라서 좀 한자어도 같이 좀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편하고 좋습니다. 입술 소리는 양수는 두 개의 입술에서 소리 난다 그래서 양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잇몸 소리 이것을 우리는 치조음 이렇게 얘기하고요. 강한 입천장 소리를 경국의 음, 열이다 그래서 연국의 음, 그 다음에 성대 이것을 후두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구멍 소리가 되겠죠. 좋은 방법에 따라는 파열음, 안 울림 소리는 파열음, 그 다음 마찰음, 그 다음 파찰음이 있습니다. 파열음 같은 경우는 막혔다가 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기역이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기역 같은 경우는 혀가 입천정을 막고 있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 그 마찰음의 시옷이 있죠. 그죠? 그 입천정과 혀 사이의 좁은 틈에서 이 소리들이 갈리면서 소리 난다 그래서 마찰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파찰음 같은 경우는 처음엔 소리가 터져요. 그 다음에 갈리는 소리들을 파찰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예, 처음에는 막혔다가 그 다음엔 갈리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음 체계표, 좀 위치와 좀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크게 나누는 것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 보면은 비음과 유음, 요것도 있겠네요. 그죠? 비음이라는 것은, 예, 코에서 소리 난다. 코 빗자를 사용해서 유자, 흘러나온다. 그래서 유음,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 현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일 첫 번째 그 교체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체, 선 머리 위로 뭔가 좀 나왔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볼 텐데 이게 선생님이 어떤 걸 이렇게 지금 표시한 거냐 하면은 이게 자음 키보드예요. 키보드의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국어 음운 변동 현상을 공부할 때 키보드를 가지고 공부하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키보드를 통한 음운 변동 현상 그 비법을 여러분한테 이제부터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네들을 우리 뭐라 하냐면 된소리 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는 예사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사소리들이 경음으로 바뀌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된소리 대기 경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된소리 대기 경음이 아닌 소리가 경음으로 바뀌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국밥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부 다 국밥 이렇게 발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요 소리가 요 소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음 체계표에서 된소리 대기, 경음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경음화라는 것은 예사소리가 무엇으로 바뀐다? 그쵸? 예, 바뀌어라 짠? 예. 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들을 우리는 그걸 경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다른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키보드에서 여기 한 줄이 빠졌네요. 그죠? 그럼 뭔가 좀 다른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요 네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네 개를 우리는 그쵸? 유성음, 울림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 세 개를 뭐라고 얘기했지? 예, 비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하나를 유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사소리잖아요. 그죠? 예사소리가 뭘로 바뀐 거야? 예, 비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비음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비음화의 정의가 될 것이고 얘가 보입니다. 그죠? 국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 무엇으로 바뀐 거야? 그렇죠? 이응으로 바뀐 겁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비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체계표에서 이 비음화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음화라는 것은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비음이 아닌 얘네들이 비음 얘네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비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음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음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울림소리들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얘네들을 각각을 비음, 그 다음에 유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그래서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게 유음화의 정의가 될 것이고요. 그 예를 한번 여러분들 보여줍니다. 신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신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유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좀 전에 공부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보면 무엇이? 니은이 무엇으로 바뀐다? 리을, 유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것을 유음하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 또 계속 교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우리 학생들 열심히 복습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새로운 거 오늘 또 시작합시다. 오늘은 바로 얘네들과 관련된 것들이야. 얘네들을 우리는 뭘 하냐면 당연히 구개음이다 이렇게 이야기지. 구개음이라는 것은 여기 입천정 볼 때 보면 혀로 입천정을 딱 긁어봐봐. 그러면 딱딱하고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잖아. 거기를 경구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과 관련된 그런 소리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하고 또 관련인데 얘네들을 우리는 치조음이라고 이야기해. 치조음이라는 것은 잇몸을 우리는 치조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때 보면은 얘네들이 얘로, 얘가 얘로. 그러니까 치조음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구개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엇인가 정의를 공부할 때 항상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개음이 아닌 소리가 구개음으로 변화되는 현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봐볼게. 굿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한 놈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발음을 이렇게 이야기될 것이고 또 그러면은 또 다른 예로 볼 때 보면 당연히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는 없을 것이다 이 소리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더 생각해 볼 때 보면 그렇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뜻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야. 그 다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기름을 지름으로 발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예, 요거는 잠시 후에 구개음화 현상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표를 통해서 구개음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개음화의 정의 지금 나왔죠.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면 디귿과 티읕이 자음, 지읒과 치읒으로 변화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소리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구개음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놈 녀석은 살짝 조금 치워버릴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음운 변동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 조음 방법의 변화로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종, 윗잇몸에서 자, 강한 경구개음 소리, 그쵸? 여기로 변화됐다 이런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기름이
지름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기억이 지읒으로 바뀌었다 이런 소리야. 그럼 단순하게 생각할 때 구개음화라는 것은 구개음 아닌 소리가 구개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기억이 지읒으로 바뀐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개음화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자, 이 지금 기름이 지름으로 바뀐 현상은 구개음화의 일반적인 표준 발음법으로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